안녕하세요. 데일리 드로잉의 임시입니다. 오늘도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좀 더 심플하게 그릴 예정이에요. 뭐 딱히 설명하자면야 여기도 셔터 문 2개 있고 2층으로 된 집, 그리고 옥상에는 디테일 따로 없고 타일이 좀 많아요. 특별한 거는.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 그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시작을 아마 이쪽 셔터부터 시작해서 전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아, 맞다. 또 추가로 설명할 거는 역시나 이것도 1.2C로서 그렇게 기울기가 많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쪽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그냥 수평으로 생각하시고 그리시고, 이 옆에 있는 이런 측면 라인이 있죠.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눈높이에 있는 소실점에서 모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옆면 측면에 있는 기둥 라인들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게 포인트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내용 같습니다. 아마 옆에랑 이런 데는 다 안 그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건물 한 채만 그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펜은 좀 두꺼운 굵기는 파버카스텔 거 에코 피그먼트인가? 요거 그릴 거고, 얇은 거는 아마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쓸 것 같은데 이것도 우선 써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우선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갈게요. 이쪽 칸은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둥, 다시 옆에 이제 그 셔터 공간 그릴게요. 여기는 여기보다 좀 더 큰 공간이에요. 요렇게럼 됐고, 그리고 이 기둥 옆모습이 살짝 보이니까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도 여기 같이 똑같이 적용돼요.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도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좀 더 뒤로 들어가야겠죠. 전 대충. 그 다음에 셔터 그려줄게요. 여기서 기둥 옆모습은 조금 이따가 그릴 거예요. 여기서 살짝 퍼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지는 걸로. 셔터부터 약간 살짝 열려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이제 얇게 셔터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선 연습은 이럴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펜을 거의 다 사용해서
새로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눕혀서 그리다 보니까 이 촉이 달아지면은 금방 그 종이랑 끝부분이랑 다 딱 맞닿게 돼서 선이 안 그려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서 선들이 그렇게 예쁘게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역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쭉쭉 셔터 느낌만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그림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셔터 그 숨구멍 이것도 뭐 대충 모양만 갖춰서 지그재그로 대충 이제 셔터 모양이 나왔습니다. 옆에 칸에는 셔터가 한 3분의 1까지는 올라갔네요. 그러면 여기도 대충 네, 여긴 좀 굵게 마무리를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셔터 그릴게요. 애매하네. 한 개만 그리긴 뭐하고 두 개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여기 셔터 두 개 다 그려졌죠? 그리고 그 위에 간판 인데 이쪽은 간판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 밑에 칸 공간이 있는 데는 뭐냐면 이 간판의 밑에 부분, 밑면 저희 눈높이가 한 이 정도쯤 될 거니까 여기서 올려다 보면 간판 밑에가 보이겠죠. 여기는 아마 좀 검정색으로 칠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판.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이제 여기는 기둥의 옆면.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이 대각선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 선들이, 이 모서리 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셔터가 내려와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공간. 네, 이렇게까지 솔직히 그릴 필요는 없고 이제 기둥이에요. 이쪽이 왼쪽에 있는 기둥. 아,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에 뭐 계량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여기는 이쪽보다 그 기둥 보이는 면적이 좀 좁아요. 그리고 이 각도도 좀씩 다르고. 대신 이제 기둥의 두께는 얼추 비슷할 거고요. 요렇게 이 정도까지 차이가 아닌데 너무 차이나게 그렸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쪽 간판과 뭐 셔터문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짝 테두리가 있는 느낌이라서 별로 안 땡기지만 그리고 이 안쪽 묘사할 건데 이쪽은 약간 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쪽 내부 모습이. 그래서 그냥 적당히 때우려고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뭐 이것저것 표시를 해 봅시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선반 같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선반에 보면 뭐 잡다한 물건들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 이런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다 치고 대충 여기에 뭐가 쌓여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밑에 이렇게 좀 깔려 있다. 너무 더럽게 만드는 건가? 그리고 여기를 좀 어둡게 할 것 같은데 펜으로 하면 좀 지저분해질 것 같고 우선 기다려 보게요. 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모양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윗부분 길이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 1.5배?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길이니까 여기 오면은 하나 1.5배 좀 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자가 있으면 자로 이렇게 센치를 재도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릴 건 아니고 그냥 쓰고 있는 펜 길이로 몇 배 정도 되는지 대략 측정을 해서 그리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만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그릴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더 가야 되네.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가고.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너무 높은데? 여기까지 간판 이걸로 재놓고 간판까지 하면은 거의 1대1이에요. 간판 길이랑 이거 하면은 1대1 거의. 근데 측정은 이걸로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또 이거를 간판 길이랑 헷갈렸나 봐요. 간판 길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멈췄다면 에이 몰라. 3층 집으로 그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대충 여기까지 하고 그릴게요. 그냥 여기도 끝에 모서리 있는 부분은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지붕 라인 그쪽 그려볼게요. 어차피 여기도 다 그냥 수평으로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물론 제가 그리는 선은 수평이 아니겠지만요. 얼추 비슷한 길이로 맞춘 다음에 내리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해요. 밑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한 번에 이 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중간에 끊으면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밑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서 끝을 맞추거나 그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끝에가 좀 안 맞아요. 뭐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여기 옆 라인도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튀어나온 선은 냅두고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여기 위치에서 그려야 될 건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적당히 골라야겠죠. 저희 기둥 라인이 여기였으니까 여기 올라갔을 때 창문은 이쪽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중앙에서 살짝 올라가서 여기를 그 창문 위치로 잡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서 옮겨서 그리면 돼요. 그 단서를 가지고 뭐 이쪽에서는 거리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높이가 이 정도 좀 띄어서 그려야겠다. 뭐 그런 식의 정보를 찾아서 그리면 돼요. 이건 뭐 밖에 나가서 스케치할 때도 똑같고요. 밖에 나갈 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유용하긴 해요. 이게 그때는 좀 빠르게 그려야 되니까는 그냥 대충 위치 잡고
형태만 잡은 다음에 슥슥슥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감을 칠해주거나 아니면 뭐 해칭 이런 걸로 해서 그림자나 명암이라든지 질감 등을 표현하면 되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저거는 여기쯤에 그리면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좋겠죠. 뭐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을 때도 해도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뭐 훈련처럼 습관화가 되면은 뭐 평상시 이제 그림 그릴 때 슉슉슉슉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위치를 해서 창문을 그릴게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다. 창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를 4등분 할 거고, 옆에도 창문을 하나 그려줄게요. 간격 한 이 정도 띄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 대부분 야매 막 가라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대충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전문적으로 뭐 수련을 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림이 좋아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확한 이론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저거 그리고 싶다 이러면 그냥 그렸고, 그래서 지금의 그림이 된 건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딱히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라, 뭐 이거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리가 이렇다 라는 걸 말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끔 이런 걸 설명하는 영상 만들 때마다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해요. 좀 제대로 된 정보라든지 좋은 내용을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뭐 저야 뭐 대충대충 그리는 사람이라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좀 대충 그려라, 좀 마음 편하게 그려라, 그리고 뭐 같이 그리자 이런 격려의 말 말고는 딱히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고해성사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반으로 나누는데 4등분하거나 이게 일정 공간을 등분하는 거는 공식이 또 따로 있긴 해요. 보면 이렇게 있으면 끝과 끝을 이어서 만나는 이 지점이 절반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대로 그리는 경우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여기 정도 되겠지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나눠요. 이 옆에도 뭐 똑같이. 그리고 이 창문 하나 제대로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은 이 창문이 이렇게 보면은 그 육면체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창틀이 있잖아요. 이게 이 공간은 그 이 벽이 뚫린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에 창문 틀
이런 틀이 있을 것이고 이 틀에 각자 창문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다 육면체 이런 거라서 제대로 그리려면은 좀 속된 말로 빡시게 그리는 거고, 대충 그릴 거면 그냥 창틀 모양만 표시해주고 유리창 뭐 이것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챕터를 하나 따로 빼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데서는 조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 창문들을 이렇게 나눴으면은 문이 얘네는 4개씩 달린 그 창이라서 다시 여기서 반반 나눠줄 거예요. 우메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아니냐면 제가 이 창틀 이 부분을 빼먹고 지금 내려버렸거든요, 선을. 그래서 또 아닌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이어주면 그게 창문이고 창틀이 되는 거죠. 그냥 따지고 보면 전 되게 좀 임기응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제 이 간격 사이에 그냥 유리창 하나씩 집어 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약간 좀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앞쪽에 있는 2개는 좀 더 앞쪽으로 나와 있고 이 두 녀석들 창문은 좀 더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열리고 닫히고 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림자지게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 여기서 창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백 부분이 유리창이니까 유리창도 이렇게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랑 좀 반대죠. 여기는 유리창을 너무 좁게 그렸다. 여기는 이쪽 부분이 이제 여기는 이쪽이죠. 이게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은 이제 이쪽을 바라보니까 이쪽 측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해서 뭐 등분을 나누지 않으니까
창문들이 좀 크기가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창문 대충 그려졌고, 이제 간판 글씨랑 타일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끝나요, 이런 그림들은. 근데 이 펜으로 타일을 그리면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이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트라인 드로잉 시스템 뭐 이런 건데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 연습은 이럴 때 하게 됩니다. 간격을 맞춰주면 좋은데 안 맞춰도 뭐 상관은 없죠. 그리고 뭐 여행 가서 스케치하거나 이럴 생각이면은 이런 간격 맞추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자세도 불안정하고 환경도 뭐 그렇게 좋은 환경들이 아니니까 그때 되면 이렇게 막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선 그릴 수가 없어요, 보면. 거의 최대한 빨리빨리 이런 마음으로 그리는 거라서. 실제로 그 그림에서 타일은 훨씬 더 촘촘해요, 이게. 그때 그리기 힘드니까. 드디어 마지막.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세로선을 그리겠습니다. 타일이 좀 길쭉한 타일이라서 여기를 이제 촘촘하게 그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촘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도.
이런 타일들 그리면 은근 시간이 잘 가요. 괜히 뭐 쓸데없이 집중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타일들이 많은 건물을 그리면 약간의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밋밋한 건물보다는 뭐든 많이 붙어 있는 게 그리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런 건물들은 그려놨을 때 조금만 좀 틀어져도 살짝 좀 이상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드는데, 전등이 많다거나 창문이 많다거나 그런 그림들은 그려 놓으면은 그냥 멀쩡한 것 같아요. 그냥 좀, 잘 그렸나? 뭐 이런 느낌 드는. 그리고 이런 칸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칸과 이 칸이 뭐 맞은지 안 맞은지 뭐 누가 그렇게 측정하지도 않고 그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또 저야 맨날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림은 계속 너무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마음속에 좀 잘 그려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아서 그릴 때 더 긴장하는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카페에서 혼자 차 마시면서 책 보다가 심심할 때 그리는 그림들이 의외로 더 괜찮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긴 올리는데 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간단한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끝에 부분은 딱 닿게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딱 맞춰서 끝내는 걸로. 뭐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런 그림들이 좀 더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선들이. 그리고 때가 되면은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연 누가 보러 올 건지 이런 것도 걱정이고, 막상 또 질문 같은 거 들어왔을 때 대답 못하는 거 생각하면 좀 더 아찔하고. 그래서 아무튼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하면 이제 막 강아지 짖는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닐 건데.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갈수록 더 촘촘하지가 않고 타일 간격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어설프긴 해도 대충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양쪽 기둥 이쪽도 타일 그려줄게요. 세 개. 여기도 똑같이 세 개. 그리고 여기도 뭐 가로로 돼 있는 그 선이 있는데 여기 선과 여기가 일직선을 이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각도들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이런 각도들이 여기서 점점 이제 각도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옆 라인들을 조절을 해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 뭐 격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미세하게 이렇게 각도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관찰할 때 유심 깊게 보면은 좋다는 말이죠. 눈높이를 대충 한 이 정도로 잡았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실점에서 이 각도들이 이런 각도 이렇게 뭐 변한다는데 제가 뭐 그려봤자 뭐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겠어요.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 선이랑 차이가 있어요. 약간 그 직선으로 이어진 선이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왔다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기둥의 옆 라인이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 부분과 여기와 여기가 같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가 생겨요. 어느 정도. 그런 차이들이 이제 깊이감을 좀 느껴주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관찰할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아,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직선이 되어버리면은 같은 위치에 놓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를 좀 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선을 더 굵게 쓴다거나. 그래서 타일이 있는 건물들을 그릴 때 같은 직선으로 쓰면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대충 이 정도니까 네. 여기가 좀 너무 길게 됐네. 그런다 치고 이렇게 되면은 뭐 건물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근데 아직 간판 남아 있으니까 간판까지 그려볼게요. 그 원래 있던 상호는 그냥 지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릴게요. 이런 거는 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되지도 않는 이름인데 여기는 뭐 글씨를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문구 넣어주고 옆에 거를 그려볼게요. 또 여기는 뭐 로고도 있네. 로고는 그냥 스마일. 무슨 테크인데 이걸 또 뭐라고 할지. 드로잉 테크로 할게요. 글씨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여기 밑에 부분 살짝만 더 그려줄게요. 그냥 뭐 요렇게만 해도 집 근처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한 채가 뚝딱 그려졌습니다. 이쪽 기둥 3개를 색을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불안해서 못 넣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쓴 잉크들이 다 물감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잉크라서 브러쉬 있는 걸로 간단하게 그림자 넣고 끝낼게요. 이런 뭐 브러쉬, 회색 브러쉬 펜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림자는 잘 안 넣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림자 넣는 게 어려워요. 얘네는 덧칠하면 덧칠할수록 좀 더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쪽도 뭐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브러쉬도 이제 색상별로 좀 더 진한 색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안 써서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런 걸 칠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림 하나가 다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했던 펜은 파버 카스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은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0.1을 쓰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시 사야겠어요. 그래서 아트라인 0.1 이거 썼고 지금 클린 브러쉬? 클린 리얼 브러쉬? 아무튼 요거 그레이색으로 해서 하나 사서 난다. 잠깐 써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림 하나 뚝딱 그려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